안녕하세요. 천안기망과 천안역 본점의 문치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망막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망막박리라고 하는 병은 눈에서 필름 역할을 해주는 망막이라는 조직이 그 뒤에 조직에서 떨어지는, 마치 벽지가 떨어지듯 신경 조직이 분리되는 질환을 의미를 합니다. 망막박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물이 차면서 신경막 사이가 떨어지게 되는 삼출성 망막박리, 또 이제 당뇨라든지 다른 염증성 질환에 의해서 견인막, 땡기는 막이 생기면서 신경이 들리는 견인 망막박리, 그리고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구멍이 생긴 다음에 그 구멍으로 눈 안에 있는 물이 들어가서 생기는 열공 망막박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설명드릴 거는 가장 좀 흔하고 이전에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비문증과 연관이 되어 있는 열공 망막박리입니다. 열공 망막박리는 이렇게 사진처럼 눈 안에 이제 구멍이 생기고 눈 안에 이 공간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유리체라고 하는 젤리로 가득 차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유리체가 액화돼서 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물이 이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신경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리체 액화가 되는 어느 정도 사실 나이가 있는 시기에 망막박리가 생기는 게 보통이긴 하지만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유리체의 액화가 더 젊은 나이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20대, 30대에서도 망막박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면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근시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망막박리 위험도가 더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죠. 망막박리가 생길 때는 구멍만 있다고 해서 생기지는 않고, 눈 안에 유리체가 녹았다고 생기지는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액화된 유리체 겔이 있어야 되고, 구멍이 나 있어야 되고, 이 구멍 근처에서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서 틈이 벌어지고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는 이 단계가 다 이루어져야 망막박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있으신 분들, 젊은 나이의 환자분들, 혹은 젊지 않더라도 유리체 박리가 다 구멍까지 진행되지 않은 분들은 구멍은 있는데 망막박리는 진행하지 않는 그렇게 약점을 가지고 사는 정도로 지내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력교정 수술을 하다 보면은 망막박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혹시 내가 그런 약점이 있지 않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꼭 눈 안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망막에 찢어진 부분이나 얇아져 있는 부분, 약점이 되는 부분인지 확인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장벽 레이저를 해서 망막박리의 위험도를 낮춰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망막박리가 그 비문증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열공이 생기는, 구멍이 나서 찢어지거나 그러면서 같이 혈관이 닫히면서 피가 나거나 하는 경우에 눈앞에 떠다니는 비문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문증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순히 유리체의 변화로 인해서 노화에 의한 변성 때문에 떠다니는 게 보이는 경우가 제일 흔하기는 한데요. 이렇게 열공이 생기면서 비문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빠르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열공만 있다고 해서 망막박리가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초기에는 특히 이제 열공만 생겨 있는 경우에는 바로 레이저를 해주게 되면은 이 안으로 유리체 겔이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망막박리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레이저만으로 망막박리 진행을 막는 아주 해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사진과 같이 망막 열공이 발생을 하고 이미 망막박리가 많이 진행을 한 경우에는 단순히 레이저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망막 부위에는 레이저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유리체 겔을 다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시행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열공만 생겨 있는 단계 혹은 약점만 있는 단계에서 미리 레이저 치료를 함으로써 망막 박리가 생기는 위험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시증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시증이 생기는 것은 신경을 유리체 조직이 강하게 견인할 때, 당길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구멍이 열리는데 열공을 당기는 힘, 견인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광시증이 생길 때 이 열공이 이제 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광시증이 있다면은 좀 더 빠르게 눈 안에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 안으로 유리체 계열이 들어가서 망막 박리가 점차 진행을 하면서 넓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에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야 일부가 커튼이 마치 친 것처럼 안 보이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점점 중심부로 가까워지면서 넓어지게 되는데 이게 많이 넓어지기 전에 치료를 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사진과 같이 초점이 맺혀지는 시력 중심 부위 근처까지 다다른 경우에는 사실 정밀한 검사를 해보면 이미 신경이 얇게는 이곳까지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심, 초점이 맺히는 시력 중심 부위를 황반이라고 하는데, 이 황반이 떨어져 있었냐, 붙어 있었냐에 따라서 수술 후에 회복 정도, 내가 보이는 물체가 휘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끊겨 보인다든지 이런 변시증이 남는지 이런 곳에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망막 박리는 꼭 많이 진행을 하기 전에 빠르게 수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망막 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문증이 망막 박리의 중요한 전구 증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광시증이 동반되어 있거나 비문증이 갑자기 생겼거나 점점 늘어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주변 망막에 혹시 찢어져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줘야 망막 박리를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꼭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